네,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대현TV의 대표 코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뭐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될지 아직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충은 또 우리가 또 뭐 짐작이나 뭐 관측, 분석, 예상은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가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충격적인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의외로 부산 같은 경우 민심이 오히려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정당 지지율 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4.5 대 29.9. 오히려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건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뭐 이게 뭐 그냥 아주 단적인 그냥 케이스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조사가 이제 들쑥날쑥하긴 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는 되게 의외의 조사예요. 조사 결과예요. 이게 이렇게 튀는 조사는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튀어도 너무 많이 튀었어요 지금. 그렇죠. 저게 지금 국민의힘이 한 10% 빠졌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이건 아마 리얼미터 조사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갤럽을 되게 이제 시계열적으로 제가 많이 추적을 하는데 갤럽 같은 경우는 잘 숫자가 잘 안 나온다 그래도 29대 23이에요. 지난주에. 그렇죠. 29대 23이에요. 되게 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울경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앞서고 있다. 이제 이게 보편적인 여론의 흐름이거든요. 일반적이죠. 부산, 울산, 경남은 뭐 그렇죠. 근데 저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벌써 10% 포인트 차가 이게 뒤바뀐 거예요. 저 조사대로라면. 저게 지금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 한 30% 정도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10% 포인트? 그렇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저거 한번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가지고 저게 무슨 일인가 이제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게.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다만 이제 저 튄 것이 한 번 더 반복되거나 저 추세가 약간 좀 유지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뭔가 부산 그 선거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죠. 그렇죠. 저기는 PK 같은 경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이 좀 있어요. 저 조사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긍정평가가 올라가면 약간 그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좀 동조 현상을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긍정 지지도가 높아가는 것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일견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언론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뭐 카메라 후레쉬를 받으면 올라가네요. 희한하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 백신 정국이라고 하는 게 그 백신 정국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정국이 어느 정도 이제 한 단계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대선에 있어서의 어떤 트럼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무슨 뭐 이 되치기, 역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약간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혼동이 좀 있었죠. 혼란이. 그런데 뭐 그 좀 기대치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었다면 이제 그 기대치들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인 거죠.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백신 정국도 조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마침 이제 좀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속에서 이제 뭐 걸린 분들도 숫자가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좀 약간 좀 이제 들썩들썩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약간 그 미국도 안정화되고 점점 안정화되는 추세라는 거죠. 이제 안정화되는 추세면 약간 이제 대통령이 탄력을 받게 되죠. 그렇군요. 여당이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쨌든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민심이 디비졌다. 디비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부산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산은 어떤 진영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동네가 아니라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먹혀 들어가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당이 되느냐보다 누가 되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게임이 돼요. 그럼 저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게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갈수록 제가 좀 약간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야권은 진영 논리가 우세하게 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진영 논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실용주의가 아니고. 예, 그렇죠. 그건 이제 뭐 명분 싸움이 되는 예, 거니까. 예. 근데 여권은 지금 이제 진영 논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약자기 때문에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명분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인물이어야지만 명분 싸움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라든가 김영삼이라든가 예, 예, 이런 예. 사람만이 명분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명분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권에서 이 선거를 명분 싸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잘잘하게 이게 잘게 쪼개서 가져갈 것 같으면 네, 네. 부산 선거 같은 경우는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도 그런 뭐 모습이 좀 비춰지는 게 자, 리얼미터 조사를 조금 더 인용해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35대 민주당이 26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요 정당 지지도 보면 전체 전국 단위로 했을 때도 지금 역전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더 우세하고 국민의힘이 조금 빠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효과 때문인지 국민의당이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쪽도 조금 올라가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군소 정당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네. 국민의힘이 빠지고 다시 민주당이 조금 치고 올라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정의 좀 전체적인 혼란상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다시 이 주도권을 청와대가 가져가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40%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권이 결국 국정을 운영하는 트랙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네. 물론 큰 거는 이제 코로나 전국인데 그렇죠. 코로나 전국화에서 두 가지 트랙을 타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가져가면서 치료제와 백신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이제 설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예. 백신 투약을 시작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을 다시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중앙정부 사이드와 지방정부 사이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술전에. 이 두 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권은 마치 그 소위 얘기해서 국민의 삶을 좀 보살피는 방향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이제 깊숙하게 네, 들어오는 그렇죠.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야당은 명분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비판하고 이게, 말이죠. 네, 소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문제 이거 가지고 이제 엎어야 되는데 네. 여당은 거기에 맞서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껴가는 거죠. 네. 이제 이 싸움에서 이제 좀 야권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발목 잡기 한다. 뭐, 자칫 잘못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건데 네네. 결국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가지고 싸우려 그러면 야당이 불리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단일화 카드를 가지고 그렇죠. 판을 그렇죠. 갖다가 키우고 그 판을 갖다가 끝까지 몰아가서 결국 막판까지 그걸 갖다 관심도를 집중시켜서 네. 그걸로 그냥 승세를 갖다가 굳히는 방법이 제일 낫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여권은 늘 툴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선 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권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야당은 이제 늘 요즘은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듣는데 사실 야당이 대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낼 수가 그렇죠, 없고. 물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그렇게 지금 약간 좀 바뀐 양상이어서 자칫하다가는 우리 장 프로님 말씀 따라 발목만 잡고 대안 없이 비난만 한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확실하게 힘을 갖지 않으면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야당은 약간 너무 앞서가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저기 뒤에 있으면서 자기 고집 똥고집 부리면 곤란해요. 예. 자기가 확실하게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려도 되지만 네네. 그렇지 않을 때는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아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좋아하는 방향 그런 흐름들을 좀 같이 가져야 돼요. 네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주호영도 그렇고 김종인도 그렇고 당내에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좀 쇳소리들이 많이 나요. 고집들을 많이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래 역시 국민의힘 쟤들은 맞아 옛날에 자유한국당이었지 국민통합당이었지 뭐 미래통합당이었지 그런 인식이 자꾸 되살아난다고나 할까요? 뭐든지
정치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물론 뭐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그 토대 내에서의 굉장히 그 시대 흐름이나 맞춰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자께서도 정치, 그 소위 군자의 핵심, 지도자의 핵심이 뭐라고 저기 했을 때 시중이라고 그랬어요. 시중. 예, 때에 맞는 거여야 돼요. 그랬어요. 우리가 뭐 자본, 자유, 뭐 민주 이런 것도 그 기본적인 원칙은 이때 때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리더의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똥꼬집 푸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똥꼬집이 이제 군자가 아니에요. 때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 보여요. 왜 저 장프로님이 좀 조언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가 그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대중적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제가 뭐 이준석 같이 이렇게 대중적인 사람이었다면 제 말을 뭐 귀뚱으로 들을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워낙 이렇게 음지에서 있는 사람이라 뭐 이준석 말은 뭐 거기도 귀뚱으로도 안 들리던데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선생이 제안한 어떤 그런 것들도 항상 답변은 긍정이 먼저여야 돼요. 그 말씀하시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국민의힘에게 이 국힘당에게 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경선,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일종의 범보수, 범야권 진영의 플랫폼 역할을 해달라 이랬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싫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방법론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선을 두 단계로 치르는 방식을 한 단계로 끝낼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을 치르되 그 속에다가 무소속이나 야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트랙과 소위 얘기해서 단일화 트랙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선은 경선대로 투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숫자를 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쪽 사람들에게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 거는 토론이나 자기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했을 때 안철수가 뭐 초장에 승기를 잡고 그러면 주도권을 다 안철수에게 내주고 자기는 뒷방으로 빠져야 되는 거 뭐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고서는 뭐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냥 무작정 아니라 그러고 항상 부정적인 비판적인 얘기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야당 도전자는 늘 긍정이 먼저여야 돼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다.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가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옹크러들어가지고 그러면 더 옹색해져요. 그런 사람을 후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쓰시는 얘기 단어를 보면요, 뭐 콩가루 위아래가 없다, 또 뭐 상식이 없다, 또 뭐 뭐라 했더라, 하여튼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되게 자기는 근엄하고 고고하고 너희들은 조금 내 말을 잘 안 듣는 좀 나쁜 애들 아니면 좀 모질이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저분이 평생 살아온 게 선지자처럼 자기는 선지자처럼 해서 살아온 거니까 그게 뭐 고쳐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고쳐지는 거죠. 참 불행하게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 생각과 그걸 가지고 세상에 변화를 추구하는 때 갑자기 뭐 내 생각을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이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죠. 근데 저 양반은 계속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아무도 안 따르는데 점점 더 오히려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고집 피우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은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겉으로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안 보이죠. 저게 되게 착한 그렇게 척 포장을 보이잖아요.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장이 잘 돼 있죠.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람을 자꾸 그때 당시의 말과 이미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 걸어온 궤적과 이런 것들 전체를 봐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한 번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 왔다 갔다 뭐 하긴 하는데 고집은 더 피우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야. 하는 건 쥐뿔도 없는데.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이게 강화되면 이번에 나타난 그런 조사 결과의 현상들이 지속되거나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되면. 그 추이가 쭉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추이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월 첫째 주에 이때가 최악이었어요. 그 부정평가가 60%를 넘었고 긍정평가가 35.5. 이때가 최저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2주째, 3주째 가면서 여기 이제 아마 백신이 곧 도입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각 개각을 하면서 좀 교체 요인 뭐 이런 국면 전환적인 요인도 좀 있었을 거고 여기 사실은 또 한몫을 한 게 말씀하신 대로 야당 국민의힘이 제대로 저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도 어떤 뭐랄까 좀 부정적인 그 기대치랄까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렇게 자꾸 좁혀지고 줄어든다는 거는 이건 추세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찍었고, 그렇죠.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바닥은 찍었고 지금 긍정과 부정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넷째 주와 지금 비슷해졌습니다. 11월 넷째 주하고 불과 그러니까 2달 전하고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요거를 이거 야당에서 조금 더 잘 좀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요 현상들은 이제 당분간 그 미국 효과가 좀 많이 개입됐다고 봐요. 미 대선 결과, 바이든 취임하고 취임을 이제 그걸 끝나고. 네네. 왜냐하면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 트럼프 이제 이런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재세팅되는 분위기다. 다시 뭔가 좀 다시 재세팅되는 분위기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것들은 조금 그 좀 잊어버리고 뭔가 좀 야당도 지금 고쳐매고 새로 뭔가 시작하는 분위기를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냥 그렇죠. 기존에 있던 생각을 그대로 끌고 가면 곤란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죠. 거기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침 이제 경선을 치르긴 하는데 경선 시작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야 서울시장 같은 경우 후보들의 윤곽이 지금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선하고 우상호 두 사람의 대결로 치러질 것 같고요. 내부 경선이 국민의힘은 나경원, 오세훈 등 이외에 기타 인물들 이렇게 당내 경선이 치러지고 국민의당은 뭐 안철수로 확정이 돼 있고요. 무소속도 금태섭이 나오니까 대충 요 정도 안에서 이제 뭐 양자 대결이든 다자 구도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은 약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민주당은 지금 이제 그 일정 자체를 뒤로 쭉 빼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박영선하고 우상호가 먼저 달리긴 할 겁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민 면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벌면서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은 뒤에요. 그렇군요. 후보를 선출하는 건 또 아주 뒤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룸을 열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깜짝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 돌려봐서 계속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 둘 이제 해가지고 뭔가 좀 상승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붙어볼만 하다 생각하면 그냥 가겠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안 된다 밀린다고 생각하면 제3의 카드를 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3의 카드가 있나요? 모르죠. 뭐 저희도 뭐 이게 뭐 호평을 받을 만한 사람을 새로운 신선한 인물을 내세울 수는 있겠네요. 뭔가 뭐 수를 끊임없이 이제 여권이란 건 수를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정상 지금 경선 룰을 만드는 거 룰 세팅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여론이 열린 형태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우리 야당이. 근데 저렇게 꽉 닫아놓고 폐쇄적으로 하는 거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은 거죠. 지금 야당은 지금 이거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안철수하고 금태섭도 뭔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마치 와가지고 무슨 뭐 6명이 경선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안 갖추더라도 뭔가 같이 뭔가 토론하고 뭔가 이벤트를 벌이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투표를 하면 되니까. 투표는. 그러고 나서 파이널로 가서 뭐 최종적으로 뭐 그 안철수, 금태섭, 뭐 국민의힘 이렇게 세 명이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안철수하고 금태섭은 또 이 트랙 내에서 안철수하고 금태섭이 또 둘이서만 경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플랫폼에 들어왔는데
결과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결과지는. 예를 들어서 안철수 금태섭이 단일화되는 거.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후보가 한 명 나오는 거. 음흠. 일종의 이제 그래서 세미파이널이 되고 그리고 예. 결승전을 치르는 거. 예, 예. 충분히 그 플랫폼 하면서 가능하거든요. 아, 대신 형식은 국민의힘이 만든 형식에 참여하는 거죠. 예. 투트랙으로. 네, 그렇죠. 근데 투표를 이제 달리할 수 있는 거니까. 투표를 다르게 예, 한다. 투표를 다르게. 둘 중에 이쪽 둘 중에 한 명 찍고 이쪽에 저기 4명 중에 한 명 찍고 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근데 안철수가 원하는 거는 그냥 나래비로 쭉 세운 다음에 근데 그냥 일반 안철수도 시민조사에서 하잖아요. 안철수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어왔으니까 논의를 네네. 하면 그건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군요. 다들 오케이 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긴 한데 재밌을 것 같다고 봐요. 예, 예, 예. 완벽하게 그럼 이쪽으로 모든 세를 모아갈 수 있어요. 아, 완벽하게. 그렇군요. 예, 완벽하게. 일종의 저 범야권의 이제 용광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설 직전까지 네. 피크를 올리고 설 지난 다음에 결과가 그래서 양쪽에 한 명씩 한 명씩 2명이 딱 나온다. 네네. 그러고 나서 그 2명이 3월 중순까지 또 붙는다. 이래 버리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되는 거죠. 기존에 안 했던 방식이네요. 그렇죠. 네. 리그전을 치르는데 저기서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를 치르는데 네네. 어차피 그 팀은 다양한 대륙에서 와서 팀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프리미어 리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리가도 예. 와서 하고 분데스리가도 와서 하고 예, 예. 다 와서 하잖아요. 리그전을. 유럽 리그 전체를 예, 하는 예.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 리그가 있고 소위 얘기해서 야권 이제 무소속 리그가 있고 그러면 이 리그들이 다 돌아서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서로 예, 이렇게 예. 게임을. 그게 왜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아니 진지하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저기 뭐 오디션처럼 이렇게 하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 안에서 좀 녹여보자 했는데 그런 거는 또 안 해요. 그게 이제 저게 이게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저게 네. 이제 그래서 좀 우리 자꾸 요새 이제 하도 나이가 많다. 이재용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삼성 부회장이요. 예, 네. 예. 아니 이재용. 아, 이재웅. 다음. 아, 소카 우리 왜 창업자. 이렇게 네. 70대 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이게 시대 맞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네, 정의용, 뭐 네. 유영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나이가 한계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요새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예. 기술을 못 따라가요. 테크. 예, 테크. 여기서 네. 하이테크를 못 따라가요. 아, 근데 예, 하이테크를 못 따라가는 문제가 뭐냐면 상상력에 제약을 받아요. 아,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도 최근에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막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막 이제 이렇게 예, 젊은 예, 친구들하고 예, 예.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걸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 모르면서 뭘 자꾸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야. 아, 예.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벙벙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상상력의 한계거든요. 구체적이지 예, 않죠.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기술을 알고 있다면 상상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아, 예. 예. 근데 저런 것들이 결국은 소위 얘기해서 완강하고 고집피운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제 나이가 그렇죠. 들면 그런 게 강해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왠지 모르는 데 가면 낯설고 네, 불편하죠. 아유, 힘들거든요. 네, 저도 불편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맨날 가는 집 가서 먹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음식 시도 안 하고 예? 맛있다고 예, 굽고 겁도 우기고. 많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건데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시대 흐름에 맞춰봤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런 하이테크나 뭔가 좀 이렇게 기술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열린 마음이 생기면 예. 저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거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 특히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 예.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지금 국가도 그렇지만 특히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그런 쪽에 계속 지금 청년 얘기를 하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만든 청년 소위에서 평년 비대위 청년당 안 맞아요. 자기 아니, 그냥 자기 그냥 애들 손주들 데리고 재롱잔치 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되게 우격다짐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안 하겠다는 친구들 거의 뭐 저렇게 뭐 이렇게 목매서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나마도 지금 저 김병욱이 거기 공동 대표였는데 성폭행 의혹으로 지금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 차라리 그냥 네. 이재용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젊은 정치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김종인 그렇죠.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밑에서 거의 뭐 그 조교 비슷하게
완전 그렇죠. 조교죠, 뭐. 예. 예. 총학장님 조교죠, 뭐. 맞아요. 총장님 조교죠. 예, 총장님 뭐. 예. 조교도 안 되죠. 예, 뭐 예.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로는 거기 참여하는 젊은 사람들도 정치적인 힘이나 리더력 역량을 키울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뭐 비대위를 했건 뭐 청년 뭐를 했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년 뒤에 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네. 청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점이 뭔지 단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단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냥 저 무슨 그 꽃 속의 화분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디스플레이 해놓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데코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됐는데 지난번 그 지도부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진입했던 친구들이 다 대부분 뭐 스스로 뭐 밥벌이를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실망하고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다 그만두고 떠났어요. 떠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다 밥벌이 하러 가고 그나마도 좀 남아 있는 친구들 뭐 의지는 있는데 공간은 안 열리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도 네. 내부적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어렵고 네. 정리도 잘 안 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나경원, 오세훈이 예. 어차피 강자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는 올드한 건 사실이고 아, 좀 이런 걸 예. 한순간에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자꾸 네, 근데 네. 이거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좀 더 그래도 국민들의 그 흐름과 맞춰갈 수 있을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방법론적인 고민들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걸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방법론이라도 바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지금 현재 그 소위 얘기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보이는 그 완강한 태도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그분은. 거예요. 아. 지금 제가 김종인 이분이 선거를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지금 이 상태로 가서 국민의힘 간판으로 과연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있겠나? 본인은 본인의 정치적인 뭐 어떤 궤적 아니면 결과물을 위해서 국민의힘 간판을 계속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게 야, 과연 국민의힘 간판 내세워서 서울시장이 이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 그냥 오랜 경험과 네. 지금까지 여론 분석을 쭉 지켜본 결과 네네. 그렇게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아. 그거를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질 않아요. 원하질 않아요. 예,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네. 어떻게 그런 선거를 치러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국민의힘에 어마어마한 명분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제 없죠. 예,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간판을 내세워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면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저런 목리 같은 저런 모습들은 당내에서 좀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가만히 좀 그럼 계시라 청년 하고 비대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네. 청년당 그러니까. 저런 걸 쳐야지. 저런 걸 쳐야 좀 가만히 좀 계시라. 어차피 뭐 당의 간판이 중요한 거냐? 이게 승리하고 명분을 챙기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지.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박수치고 기뻐야지 좋은 거지. 정치라는 게 그거지. 맞습니다. 예. 지들이 좋으려고 정치한다고 그럼 그 지들끼리 어디 가서 동호회를 해야지 왜 정당을 해요? 맞습니다. 예. 이저 그건 개모임 하면 돼요, 그냥. 김종인 계는 그 계모임 하면 되겠네요. 따로 모여 갖고. 그리고 이게 부산 선거에도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예. 제가 늘 말씀드리면 부산은요. 네. 지금처럼 막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치르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부산 선거의 특징이에요. 이 수도권은 네.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조금 덜 가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부산은 아예 거꾸로 뛰어버려요. 돌아선다 아예. 네. 그래서 지금 부산 선거가 내부적으로 되게 시끌시끌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렇군요. 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부산 현지에서는 네. 좀 갈등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건 최악인데. 근데 거기가 지금 박형준 전 의원도 그렇고 이현주 전 의원 거기에 뭐 다 전직 그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 두루두루 박민식도 있고 이진복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무슨 섣불리 무슨 타협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들 그 인기가 네.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인기가 없어요. 네. 부산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감도를 끌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박형준 이런 분들도 네. 그렇게 호감도를 끌지 못해요. 그 한계가 있죠. 네. 원래 박형준 그분도 무슨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진짜 좀 뭔가 좀 그 끝났을 때도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나 윤석열 현상이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자체 가지고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냐면 뭔가 끊임없이 손잡고 결합하고 뭔가 연합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결국 결과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것이 그렇죠. 국민들한테 더 나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독점적 뭔가 기득권을 끝까지 움켜쥐고 아니면 뭔가 잡으면은 자기 혼자 다 먹겠다. 뭐 이런 식의 시대, 정치에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물론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꼭 유지하는 건 맞지만, 근데 그 바탕 위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결합과 뭐 이 분리가 늘 유연하고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야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누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야권 전체 힘으로 네네. 정말 국민의 힘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담아내면서 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는 경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 경선이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되면 네. 부산은 경선이 끝나고 나면 더 어려운 전국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 4월 재보궐 앞두고 오히려 야당이 탄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 이게 아마 1월 중순과 하순으로 향하는 요 기점에 현재 야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관련된 이슈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